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보수 정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제가 선뜻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정치가 이제 점차 과거에 이제 지역주의 혹은 그 이전에 권위주의, 뭐 민주주의 이런 그런 형태의 그 경쟁으로부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 보다 구체적인 가치와 내용이 있는 형태의 경쟁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수 혹은 진보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경우에 그 한국 정치에서 이념이라는 게 대단히 협소했죠, 그죠? 과거에 뭐 특히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뭐 이념적인 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사실은 특히 이제 민주화되기 이전까지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선거나 정치적 경쟁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느냐, 페어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거였고, 실제로 우리가 얻어낸 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뭐 혁명적인 사회적 변화를 구현했던 건 아니고 사실 절차적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이 우리의 경우에는 곧바로 민주화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의 투쟁은 뭐 이 이념적인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는 이제 다 이제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새누리당도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레드 스퀘어가 있었죠. 이 어떤 적색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색깔 같은 것도 이제 바뀌기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2002년부터 이제 뭐 특히 색깔로서의 어떤 그 레드에 대한 변화 같은 건 좀 생겨났죠. 그래서 뭐 심지어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빨갱이가 되자 뭐 이거 아니었어요? Be the red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수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념은 굉장히 좁았고, 그 이후에 민주화 이후의 경우에는 지역주의가 또다시 이제 정치 전반을 지배를 하면서 거기서도 어떤 정책이나 사상적인 내용이 정치에 담겨질 요소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이념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고, 또 스스로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상이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변화에 대한 선호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질서를 조금 더 이렇게 유지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이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이념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든 진보이든 간에 결국은 어떤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어떤 게 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혹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더 좋은 거냐, 아주 급격한 어떤 변화가 수반이 되는 것이 좋은 거냐, 혹은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좋은 거냐. 이거는 사람들마다 전혀 생각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 차이가 나타나지만 각 나라가 처했던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상황적 요인 때문에 이념이 담고 있는 내용은 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당은 이제 제가 영국 보수당의 역사를 쓰면서 처음 했었던 인용했던 구절이 이겁니다. 보수당은 유지하고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죠. 영국의 보수당이죠. 그래서 그 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의 정당이에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게 이제 보수,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뭐 진보라고 불러야 될지, 뭐 혹시 혁신, 뭐 변화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좀 더 큰 변화를 선호하는 것이 이런 진보적 입장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구의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서구의 보수 정당을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뒤에서도 영국 이야기 또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결국 가장 핵심은 결국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죠.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에 대한 겁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그 지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과거 같으면 이제 서구의 보수당의 출발은 일단 있는 사람들이었죠. 당시 이제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대지주들 혹은 귀족들, 신분사회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는 상공업자들이 그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는 그런 재산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보수를 유지를 했죠.
그래서 역사 발전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항상 어떤 오늘날까지 왔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변혁 과정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은 되게 반대를 많이 했죠. 참정권 확대도 반대를 많이 했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반대가 많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보수당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들은 그런 변화의 흐름에 대한 전적인 거부라든지 혹은 권력을 잡았을 때 이전에 만들어졌던 변화를 다시 폐지하고 옛날로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연성,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중요했고요. 출현한 형태로 보게 되면 영국의 자유당이 먼저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먼저 생겨났고 그거에 대응해서 어떤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 정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연 자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은 전통이 중요하다. 그럼 지금 현재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law and order, 그러니까 법과 질서라고 하는 것은 보수주의자들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 자유보다는 사회 전체 어떤 안정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반면에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그 대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챙기겠다. 이 지금의 급격한 변화 없어도 지금 어려워하거나 힘든 사람들은 우리가 일정한 선에는 책임을 지겠다. 이게 온정주의적인 책임 의식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변화 자체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이게 저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 자체에 대해서 보수 정당이 거부하거나 거기에 저항했다면 아마 정치 세력으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살아남을 때는 변화 자체에 대한 거부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미래,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그런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무질서라든지 혼란이라든지 혹은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무리 우울하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그런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느냐? 그건 좀 위험하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질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형태의 변화를 가자. 이게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